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2차 예선 그 C조 마지막 경기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4승 1무로 최종 예선 18개 팀이 겨룬 최종 예선전에 진출을 해놓고 있었고요. 자, 6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의 마지막 경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아시아에서는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년 멕시코 월드컵에는 지금까지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만은 다음 월드컵 본선에는 48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4.5장에서 8.5장으로, 그러니까 넉 장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아 2차 예선은 36개 팀이 9개 조로 나눠져 있어요. 9개 조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조에 4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조에 4팀이 홈앤드 어웨이로 해서, 그러니까 6경기를 해서 각 조 2위 팀이 마지막 최종 예선, 그러니까는 18개 팀이 되겠죠. 18개 팀이 3개 조로 나눠서 이 경기를 해서 각 조 2위 팀까지 6개 팀하고, 그 다음에 6개 팀은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위와 4위를 차지한 팀은 다시 이 경기를 해서 2장 반을 가리는 경기 방식이 아시아 이 최종 예선전의 경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C조에서 18개 팀이 겨루는 최종 예선전에 이제 진출했고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 승점이 8점,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각,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 8시에 경기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이 태국은 자기 나라에서 싱가포르를 불러줘서, 싱가포르는 이미 예선 탈락을 한 팀인데 1시간 반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태국 대 싱가포르의 경기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6월 11일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미 C조에서 4승 1무로 이미 본선 진출, 아시아 본선에 진출을 했고, 우리 C조에는 중국이 2위였는데 승점 8점에 골 득실차에서 플러스 1이었단 말이죠. 반면에 태국은 승점이 5점,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승점이 3점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 싱가포르는 이미 이 예선 탈락을 한 팀을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니까 이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 대신 골 득실치는 마이너스 2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비기면 승점 1점이잖아요. 이기면 승점 3점이고, 지면 이제 승점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으로서는 이기고 3골 차로 이겼을 경우에 이 태국으로서는 마지막 최종 예선전에 진출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6월 11일에 있었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승점 1점만 거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태국이 아무리 큰 점차로 이긴다고 해도 결국은 최종 예선전에 진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11일에 있었던 최종 예선전엔 중국이 아주 강력한 수비 위주로 나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FIFA 랭킹이 23위고요. 그리고 중국은 88위란 말이죠.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공한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표팀 간의 전적을 보면은
중국이 2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13번을 비기고요. 22번을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2승 13무 2패였단 말이죠. 그래서 공한증, 한국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공한증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후반 16분에 이강인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중국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승 1무를 기록을 했고요. 자, 중국은 어제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은 태국이 3대1로 결국은 그 싱가포르를 이기긴 했지만은 승점은 같았습니다. 그 중국이나 태국이나 승점이 8점 같았습니다만 골 득실도 같았어요. 결국은 그 골 득실, 그 중국이 플러스 1인데 우리한테 1대0으로 진 바람에 제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국도 마이너스 2였는데 3대1로 이기면서 역시 골 득실 제로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득점으로 따집니다. 다득점인데 똑같이 중국이나 태국이 9골씩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았습니다. 그 같을 경우에는 양 팀 간의 이 경기 홈앤드 어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1승 1무를 기록해서 결국은 중국이 정말 우리한테 1대0으로 지긴 했지만은 그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제 6월 11일 경기장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 뭐 6만 5천 명이 꽉 찼고요. 일본, 중국의 뭐 팬들도 3천 명이 왔고 중국에서도 그 취재 기자들이 몇십 명이 왔더라고요. 아주 뭐 정말 우리 이 축구 팬들은 이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최종 예선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뭐 정말 기분 좋게 축구를 즐길 수가 있었고, 중국 팬들은 어떤지 중국이 비기고 최종 예선전에 진출을 할 걸 기대하면서 아주 열심히 응원했고요. 그러나 결국은 0대1로 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 태국이 3대1로 결국은 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 태국이 탈락하고 최종 아시아 예선전에는 중국이 C조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결국은 진출하게 됐단 말이죠. 어제 중국 감독이 크로아티아 이반코 코치 감독이었습니다만, 이반코 코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기 끝나고 나서 한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방코 코치는 감독은 사실은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종 예선전에 진출하기 때문에 경기 뭐 예상이 됐던 겁니다만 결국은 아주 골문을 잠그는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뭐 시작부터 수비 뭐 5명 6명이 골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은 0대0으로 비겼어요.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6분에 결국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갖다가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결국 결승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어제 경기를 보니까 뭐 우리가 뭐 8대2로 뭐 우세했고요. 또 중국 팬들이 3천 명이 아주 정말 손흥민 선수가 뭐 이 경기할 때 보니까 야이도 보내던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제스처로 말이죠. 3대0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난해 11월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긴 걸 갖다가 결국은 이거 제스처를 쓰던데,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손흥민 선수는 뭐 월드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토트넘에서도 뭐 주장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푸스카상을 받았잖아요. FIFA가 1년에 한 번씩 환상적인 골 넣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푸스카상도 받고 경제 효과도 대단했다는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울고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경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최종 예선전에 진출을 할런지 굉장히 결정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중국 골키퍼가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가서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요. 역시 이 손흥민 선수는 그 월드 클래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선수 모두 한 명 한 명 다 가서 격려해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선수들도 그 손흥민 선수가 롤 모델이죠. 뭐 세계적인 선수 월드 클래스니까요.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우리나라의 그 주장이면서 토트넘의 주장이잖아요. 월드 클래스잖아요. 이런 점에서 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서 그 모든 축구 선수의 롤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방코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적인 팀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다 그 유럽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뭐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인 저건 팀이다.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대1로 진 것만 해도 잘한 거죠. 자기 나라에서 0대3으로 깨졌는데 0대1로 했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 8대2로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 골문 열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1대1로 결국은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골이 나지만은요. 그 경기 안 하고 골문을 잠그겠다 하면요. 골 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대의 높이는 2m 44예요. 길이는 7m 32란 말이에요. 이걸 11명의 선수가 지키면은요. 아무리 세계적인 펠레라도 골을 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 27일, 그 6월 27일에 지금 그 최종 예선전에 그 18개 팀이 그 이제 진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최종 예선전에 진출해서 이제 3개조로 나눕니다. 3개조.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 FIFA 랭킹이 18위, 그 다음에 이란이 20위, 그리고 우리가 그 FIFA 랭킹이 그 23위에서 그 3개조에 결국은 톱시드가 된 거죠. 일본, 이란, 우리나라. 그리고 호주가 24위인데 이것은 3개 조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경들 방식이 이제 27일 조 편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잖아요.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그 진출하고 나서 32년 만인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해가지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까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요 211개 국제축구연맹 회원국 가운데 6개국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스페인, 뭐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10번 연속 본선에 진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23회 월드컵 축구대회는 이제 본선엔 48개, 아시아에서는 그 4.5장에서 8.5장 늑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 2026년 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그 2000년 한일 월드컵을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 톱 클래스의 기능에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K리그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중국 언론이 아주 크게 보도록 나섰습니다. 중국이 14억인 건데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기의 꿈이 그 월드컵 축구에서 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꿈이고 월드컵 축구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자기의 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국이 참 축구를 왜 그렇게 인구가 많고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다이빙 같은 건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축구는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 전부터 축구 굴기해가지고 그렇게 이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렇게 축구는 뭐 피파 랭킹도 88이잖아요. 우리가 23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프로축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가희 감독도 좀 중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출신 감독들 선수들이 중국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중국의 축구는 그 인구라든가 또 국가 정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도훈 감독, 임시 감독이 이제 싱가포르고 중국과의 경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막 오는 9월부터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조만간 그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의 이 사령탑이 결정되지 않을까. 뭐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감독과 이제 접촉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뭐 감독은 또 연봉을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그 독일 출신의 클리스만 감독이 연봉이 29억이었단 말이죠. 뭐 그 정도에서 마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세계적인 감독을 이렇게 모셔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하튼 오는 그 9월부터 그 18개 팀이 3개조로 우리는 3개조의 톱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 편성이 오는 6월 27일 있고요. A매치가 9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역시 뭐 세계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미 그 7월 31일 K리그 올스타와 토트넘과 경기가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런 점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축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